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논문 리뷰로 Shared Code for Perceiving and Imagining Objects in Human Ventral Temporal Cortex라고 하는 타이틀인 논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에 이제 2026년에 이제 게재된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정신적 심상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적 심상은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 없이 뇌가 스스로 지각, 감정, 사고를 이제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이제 뭐 예술적인 창작 아니면 뭐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스스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아니면 이전의 경험을 기억해서 뭐 새로운 것을 뭐 상상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이러한 심상이 제대로 이제 통제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불안, 뭐 조현병,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어떤 정신 질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심상 능력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 사람을 포함해서 뭐 동물한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신적 심상은 이제 이전부터 이제 시각적인 뭐, 뭐 시각적인 뭐 장면을 뭐 본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는다라든 어떤 그런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감각 피질이 재활성화가 된다는 그러한 이론들을 예전부터 지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청각보다는 주로 이제 시각적인 이제 감각 피질에 대한 연구가 가장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네,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전에서는 감각 피질이 재활성화될 때 어, 이제 볼 때와 이제 상상할 때 동일한 영역에서 위치한 별개의 회로로 동작을 하는가 아니면 실제 이미지를 봤을 때 반응하는 그 뉴런이 상상할 때도 그 똑같은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분석을 한 연구는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간 뇌의 영역 중 북측 축두엽 피질이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시각적 심상을 어떤 원리로 이제 부호화를 하는지 또 이제 지각에서 동작 원리가 심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연구의 이제 주요한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보통 이제 뇌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EEG나 fMRI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EEG랑 fMRI가 아니라 실제 그 뇌에 있는 그 뉴런의 그 정기적 반응을 예측을 하는 싱글 유닛 리코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뉴런의 신경세포 활성화를 이제 예측하는 신경세포 활성화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기법은 이 뉴런의 신경 활성화가 시각적인 특징에 반응할 때 어떤 축 코드라고 하는 기법에 의해서 이 축 코드를 통해 그 시각적인 특징이 인코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 코딩이 무엇인지는 추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복주 축두엽 피질이 어디 영역인지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이제 시각 피질에 이제 대부분 이제 분포되어 있는 후두엽 피질이 있고 이 후두엽 피질 아래로 이제 이제 뇌 측면에 해당하는 축두엽 피질로 이제 이어지는 이 에리어가 이제 벤트럴 콜텍스라고 이제 불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벤트럴 패스웨이에서는 주로 이제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정보를 인코딩하는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실제로 시각적 정보를 이제 인식을 할 때와 정신적으로 이제 심상을 할 때,
내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이제 실제 뇌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이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 과정을 화살표로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 그 정확하다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각적 인식에서는 상향식 경로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이거는 파란 색깔 이제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객체인지를 특정하는 이제 벤트럴 패스웨이가 있고 이제 이 객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있는지를 이제 인코딩하는 배측 경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FC에서 에진이라고 하는 시상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 화살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이제 볼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신적 심상에서는 시각적 인식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동작을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경로가 이제 시각적 인식에서는 상향식 경로라고 불렸으면 정신적 심상에서는 하향식 경로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측 경로와 배측 경로 또한 시각적 인식에서의 보측 경로와 배측 경로의 이제 흐름 처리와 이제 서로 이제 상반되는 이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은 이제 EEG랑 fMRI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싱글 유닛 리코딩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뇌 신호 측정 기법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EEG와 fMRI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EEG는 이제 높은 시간 해상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낮은 이제 공간 해상도를 가진 비침습적 방법입니다. fMRI는 EEG에 반해 낮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지만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뇌 데이터입니다. 네, 싱글 유닛 리코딩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EEG fMRI에 비대 반해 뇌에 직접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실제 그 누련의 신경 활동을 이제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EEG fMRI가 시간 해상도, 공간 해상도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싱글 유닛 리코딩 같은 경우에는 두 특징 모두 매우 높은 해상도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 싱글 유닛 리코딩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지각적인 특징이 심상에서도 어떻게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주요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지각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짧게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 A에서는 스크리닝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에 대한 뉴런의 반응을 측정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500가지의 시각적 자극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랜덤하게 이 시각적 자극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랜덤한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큐 이미저리 태스크는 이미지를 보여준 후 이에 대하여 이제 보여준 이미지에 대해서 상상했을 때 뉴런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이때 어떤 개념을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지 그림에서는 이제 사운드 표시로 나와 있어가지고 사운드로 이제 어떤
객체를 상상해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듯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사운드로 뭔가 알려줬다라는 이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D 그림을 보면 이 누련의 이제 신경세포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fMRI의 뇌 공간에서 이제 프로젝션을 했었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파란색은 이 스크리닝 작업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의 위치를 나타내며 빨간 색깔은 상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뉴런의 이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B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림 A에서 스크리닝 태스크를 할 때 무작위의 질문을 던져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무작위의 질문은 피험자가 실험을 하는 동안 이 스크리닝 작업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집중을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 이제 실험인데 이 무작위 지문에 대해서의 정답률이 이제 각 세션별로 이제 얼마나 이제 높은 정확도를 이제 달성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선 같은 경우는 찬스라고 해가지고 이 찬스보다 밑에 있는 정확도는 이제 우연히 그 지문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내고 이 이상부터는 인간이 이제 집중력 있게 실험에 이제 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표이고 이 그래프에서는 알 수 있듯이 찬스보다 모두 높은 이제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실험에 집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C에서는 이제 전체 이제 측정한 뉴런의 개수가 총 714개인데 여기서 시각적인 특징에 반응하는 뉴런의 개수는 456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2에서는 이러한 이제 시각적인 특징에 반응하는 뉴런의 활성화가 어떤 시점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됐는지를 이제 분석한 이제 그래프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160ms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는 그림 F에서는 S축이 이제 시간이고 이제 Y축은 파이어링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뉴런의 활성화가 1초에 몇 번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입니다. 파이어 레이트가 10이면은 1초에 10번의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래프에서 분석은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페이스, 텍스트, 플랜츠, 애니멀스, 오브젝트로 구분했을 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온과 이미지가 이제 꺼졌을 때 오프 사이에서 이제 뉴런의 활성화가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로 앞서 설명했듯이 160ms 부근에서 이제 점차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F 그림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논문에서 이제 기여하는 이제 주요 이제 실험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극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이제 이 객체 이미지의 특징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을 할 때 이제 마지막 레이어인 FC8이 아닌 그 이전의 레이어인 FC6에서의 레이어에서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추출된 특징은 PCA 기법을 적용을 해서 총 50개의 차원으로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며 이 50개의 차원은 전체 데이터의 분산의 80%를 유지하는 비율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이 추코딩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 이 추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이제
뉴런의 신경세포의 활성화가 이 추코딩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PCA로 이제 축소된 50개의 차원이 이제 하나의 점으로 이제 점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뉴런의 반응이 이 점을 기준으로 선호축 벡터의 내적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미지의 특징과 이 선호축의 이제 내적의 값이 이 뉴런의 반응의 활성화와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B는 그 전체 500개의 객체 자극에 대해서 평균 신호를 제거를 했을 때 이 신경세포의 이 선호축과 이 선호축에 이 직교되는 이 직교축상에서의 투영 결과를 산점도로 이제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S축이 선호축과의 이제 거리를 나타내며 Y축이 직교축과의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이제 산점도 그래프인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선호축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 뉴런의 신경세포가 선호축에서 조금 거리가 조금 멀어질수록 이 파이어링 레이트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며 직교축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이 논문의 저자들은 객체의 특징이 이 선호축에 의해서 인코딩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그림 C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 그림과 이제 비슷한 이제 원리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D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자극이 탑 스티뮬리와 바텀 스티뮬리로 나눠져 있는데 탑 스티뮬리는 뉴런의 신경 활성화를 가장 강하게 이제 반응시키는 자극의 객체군이고 바텀 스티뮬리는 탑 스티뮬리에 비해 뉴런의 활성화가 좀 약하게 나타나는 이미지 객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B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선호축에서의 거리가 조금 멀어질수록 파이어링 레이트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직교축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 상관없이 파이어링 레이트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F에서는 이 탑 스티뮬리와 바텀 스티뮬리가 이 선호축에서의 거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영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산점도 그래프로 바텀 스티뮬리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이제 나타내 있는데 주로 디스턴스가 좀 짧은 거리일 때 이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잠시만요. 탑 스티뮬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G와 H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뉴런의 이제 셀들이 이제 정교화된 거리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했을 때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 G 같은 경우는 선호축에 대한 이제 정교화된 거리에서의 이제 뉴런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분포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고 1에 가까울수록 활성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교축에서는 선호축과 이제 다르게 이러한 이제 활성화 패턴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G랑 H의 비교 그림 또한 뉴런이 시각적인 특징을 이제 인식을 할 때 직교축보다는 선호축이 좀 더 이제 인코딩이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그림 I 같은 경우는 선호축과 이제 직교축에 대해서 이제 뉴런의 신경 활성화랑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이고 선호축에 대한 코릴레이션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직교축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와 K는 뉴런의 활성화 분포 분산을 이제
J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축이라고 하는 모델과 그다음에 이제 객체 개념적인 것을 이제 정의하는 카테고리 라벨 모델과의 이제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카테고리 라벨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뉴런이 어떤 시각적인 객체를 인식하는 뉴런이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여기서는 이 카테고리 라벨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된 것인지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 그림에서는 이제 이 뉴런이 이제 축 모델에서 더 많은 이제 활성화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카테고리 라벨에서 더 많은 활성화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한 그림인데 여기서는 이 선을 기준으로 S축인 축 모델에 더 많은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 K 같은 경우는 축 모델과 이그젠플레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뉴런의 이제 활성화 분포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다른 모델 비교군이 있는데 그 모델 비교군과 이 논문에서 제안한 축 모델을 비교했었을 때 이 뉴런의 활성화 분포가 축 모델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시각적인 특징을 선호축이 이제 인코딩을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시간상 이제 설명하기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부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적인 인식에서의 이제 뉴런의 활성화가 상상할 때도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그 반응을 보여주는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A와 이제 B 같은 경우는 산전도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서 각각의 객체의 이미지 특징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의 C와 D는 이제 C와 D에서 일행에 해당하는 그림은 시각적인 인식을 했었을 때 뉴런이 어떻게 활성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이고 어, 그리고 그다음에 2열에 있는 그림은 상상을 했을 때 뉴런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러한 뉴런의 반응이 시간에 따라 어느 시점에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상에서 시각적 인식과 상상할 때 뉴런의 활성화 분포를 이제 비교했을 때 두 분포가 동일하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D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은 비슷하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제 그림이는 스크리닝 시각적 인식을 했었을 때랑 이미저리를 했었을 때 이 스프리너블 베리언스랑 헬프 스프리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이제 뉴런의 신경 이제 활성화가 이제 객체의 시각적 특징과 얼마나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는지를 그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미저리보다는 스크리닝이 더 이제 크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저리에서 또한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이제 분포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F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 인식이 아닌 이미저리 상에서의 이제 객체 투영 시 선호축과 직교축에 대해서 어, 뉴런의 신경세포의 활성화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로 상상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선호축에서는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직교축에서는 그 코릴레이션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G 같은 경우도 이제 F와 동일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어, 그리고 그림 H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미저리상에서의 이 카테고리 모델과 춤 모델이 춤 모델이 이제 뉴런의 신경세포와 얼마나 이제 활성화 이 활성화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바 그래프로, 여기서 또한 카테고리 모델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춤 모델이 더 강한 코릴레이션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p 밸류 또한 이 정도의 값을 가져가지고 이 값이 유의미한 이제 결과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림 I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쪽은 뉴런의 신경세포를 이제 춤 모델에 프로젝션 했을 때라 어, 그리고 그 뉴런의 신경세포 활성화를 이제 춤 모델에 프로젝션 했었을 때 이미저리와 퍼셉션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제 비교한 이제 값이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미저리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시각 인식에서 발생하는 뉴런의 신경 활성화를 이제 코릴레이션한 이제 그래프로, 각각 이제 위쪽은 평균적인 이제 활성화가 0.14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코릴레이션이 0.29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프로젝션을 한 것보다 실제 값 자체에서의 비교를 했었을 때 코릴레이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적 인식과 상상이 동일한 뉴런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시각적 인식에서의 이제 인식에서의 과정이 이미저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제 두 군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그 뉴런의 그 신경 활성화 세포로부터 이제 시각적인 특징을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 이미저리 시그널로만 이제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했었을 때 전체 뉴런을 이제 사용했었을 때 디코딩 애큐러시가 0.6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시각적인 특징에 반응하는 뉴런만 사용했을 때는 0.4 4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이 결과가 어, 어, 이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률을 나타내며, 이 전선보다 낮게 나오는 디코딩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우연히 나온 결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점선입니다. 이제 그림 B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디코딩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트레이닝 할 때는 시각적 인식을 한 뉴런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스트 할 때는 이 시각적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의 이미저리 데이터로 테스트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A 그림에 비해서는 디코딩 애큐러시가 낮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우연히 발생할 확률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시각적 인식과 상상을 할 때 이제 좀 방해하는 요소들을 줬을 때 이 디코딩 애큐러시가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방해되는 요소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 디코딩 애큐러시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D는 이제 그림 E와 이제 묶어서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이 뭐냐 어, 이 그림 뒤에 그래프에서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이제 개수이고,
이제 S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뉴런의 신경 이제 세포 활성화로부터 예측한 객체의 특징 벡터 간의 이제 정규화된 이제 거리 값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축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검은색은 어, 검은색은 중간, 파란색은 이제 멀리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그림 2로 넘어가면은 실제 이제 상상한 객체가 오리지널로 이제 주어졌을 때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리컨스트럭션은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픽셀 단위 하나하나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어, 여기서 이제 객체 알렉스넷을 사용을 해 가지고 객체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을 추출을 했었을 때 이 예측 그 뉴런의 신경 활성화로부터 예측한 그 시각적 객체 특징이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그 대규모로 이제 여러 이제 객체 이미지를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들을 시각적 특징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어떤 시각적 특징과 가장 가까운지를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했다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냥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저희가 아는 그런 픽셀 단위의 의미적 복원이 아니라 일종의 검색에 가까운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림 F 같은 경우는 이 이미저리를 할 때랑 시각적 인식을 했었을 때 동일한 뉴런 활성화가 이제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이 논문 저자들은 그러면 이 상상을 했을 때랑 시각적 인식을 했었을 때 이 둘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F와 같이 F 그림과 같이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 Y축은 이제 뉴런의 개수이고 이제 S축에는 이제 이미저리랑 이제 시각적 인식 뷰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이 이 신경 활성화가 이미저리 같은 이제 뉴런이라고 했었을 때 이미저리는 좀 위쪽에 있는 뉴런들이 더 강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시각적 인식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위치한 뉴런들이 더 강하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방식이 동일한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만 이 그림처럼 서로 이제 서로 다르게 약간씩은 다르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G에서는 이러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것 점을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시각적 인식과 이미저리가 구분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모델을 다시 학습했었을 때 이 디코딩 액큐러시가 점점 더 이제 값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이 엑시스 코드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시각적 특징에 더 기반을 하는지 아니면 의미론적 특징, 시멘틱 특징에 더 기반을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따로 이제 분석하여서 이제 제공되는 시각화 그림은 없고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텍스트로만 이제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이제 알렉스넷 모델을 활용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알렉스넷을 활용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FC6 레이어에서 나온 이제 객체의 특징 벡터를 이제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레이어인 FC8에서는 이 알렉스넷이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된 이제 모델인데 이 이미지넷 클래스가 총 1000개가 있고 이 FC8은 이 100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FC6은 좀 더 시각적인 특징에 가까운 레이어라 볼 수 있고 FC8은 시각적 특징보다는
의미론적 특징, 시멘틱에 좀 더 가까운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제 실험 과정들을 FC6에서 나온 객체 특징을 활용을 했냐, 아니면 FC8에서 나온 객체 특징을 활용을 했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교 분석을 했었을 때, 뉴런 활동의 분산이 FC8보다는 FC6에서 더 유의미하게 활성화됐다라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순수하게 시각적인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의미론적인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 그 두 군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순수 시각 모델은 디노 VIT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 순수 의미론 모델은 글로브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순수 시각 모델인 디노 VIT가 이미론 모델인 글러브보다 뉴런의 활동을 더 유의미하게 잘 설명해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벤트럴 템포럴 콜텍스에서의 뉴런은 의미론적인 특징보다는 좀 더 시각적인 특징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이는 지각과 심상 모두에서 공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복측 축두엽 피질이 제한한 분산 축 코드를 사용을 해서 시각적인 특징을 인식하고 이것이 상상을 할 때 이미지를 봤을 때 일어나는 뉴런이 똑같이 재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상상의 뉴런 활성화가 공유된과 동시에 서로 이제 다른 패턴으로 이제 활성화가 돼서 구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었고 뉴런이 시각적인 특징에 반응을 할 때 의미론적인 특징보다는 시각적인 특징에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추후 연구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각적 특징, 내적 상상을 할 때 발생하는 이 탑다운 신호, 이 하향식 신호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이론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신호가 전두엽에서 출발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전두엽의 어떤 뉴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이제 분석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논문에서는 이 복추 축두엽 피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이 복추 축두엽 피질의 이 특징이 초기 시각 피질인 V1, V2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이러한 분석도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